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는 7월 제주도에서는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가 열리는데요. 한국농아인협회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 제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근본 대회에서는 청년 캠프와 연맹 총회, 세미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농아인 대회는 지난 1951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4년마다 열리는 국제 대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과 노인이 K컬처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본 발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과 표준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노인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인생 나눔 교실을 확대하고 노인 공연팀을 선발하는 실버 마이크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공간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매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KCDF 갤러리숍 공예 정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합니다. 특히 근본 판매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건데요.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난달 28일부터 국가나 정부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년보다 8천여 명 늘어난 약 265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첫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8%로 2명 중 1명은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가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각과 지체, 뇌병변, 지적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 유형별 비율 변화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장애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011년 52.9%에서 지난해 43.3%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청각장애는 같은 기간 10.4%에서 16%, 발달장애는 7.2%에서 9.9%, 신장장애는 2.4%에서 4%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고령화 추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8%로 2010년 37.1% 대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가 8.5%, 70대가 15%, 80대 이상이 23%로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규 등록 장애인 비율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 명 중 70대가 24.7%로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은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정책 개발과 관련 연구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기집이나 국가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곤 하는데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 한참을 응시하게 되는 그림들.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잡은 이곳은 유명 작가의 갤러리가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의 지하 주차장 출입 통로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예술품을 대여해 임대 전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누림 아트앤워크와 연계해 작품을 빌려 전시함으로써 환경 정비가 필요했던 경기도청의 밀폐된 복도식 구조의 지하주차장 출입 통로는 화사해졌고 장애 예술인 작품 홍보와 유통,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서요. 처음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요, 뿌듯했어요. 아트림 화실에서는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화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품 토끼 카페를 그린 강예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해외에서도 전시를 하고 싶어요. 외국에서도요. 전시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트림을 홍보하고 싶어요. 전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게 꿈이에요. 경기도청에서 전시 중인 20여 점의 장애인 예술품은 올 연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자체와 기관이 함께하는 장애인 예술품의 대여 전시로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청소, 방역 소독,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업, 판촉물 인쇄 사업, 이렇게 임가공 사업까지 해서 5가지 사업으로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홍보를 드리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컸었고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채색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디자인 사업으로 전향하게 되는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수출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증장애인들과 이제 극복해 나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 이런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안제일복지센터인데요. 우리 장애인 30여 분이 저희와 함께 매일 근무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은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일일이 뭐 블로그 홍보라든가 또 저희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서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점들이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이런 장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마다 장애 생산품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점을 좀 공공 상점을만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쇼핑몰이 아무래도 잘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지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그 공공 온라인 마켓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면 보다 많은 생산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생산품 시설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홍보 장터 현장에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청계광장이 갖가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장애인 생산품 홍보 장터 현장입니다. 서울 청계광장 특별 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이틀간 전국 5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부족했던 상황. 그만큼 참여 시설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네, 저희는 동안제일복센터라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요. 저희는 특별히 장애인분들과 함께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함께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구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총 54명의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홍보를 드리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설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이 어떤 많은 투자나 뭐 기술을 좀 더 고급히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선에서 생산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뭐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은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수출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증장애인들과 이제 극복해 나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 참여 시설들은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장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마다 장애 생산품을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점을 좀 공공 상점을만 열어준다거나 시설을 역할을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자리, 그리고 지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1%가 채워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 생산품. 단순히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지원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도 가스요금 체납 정보, 의료비 과다 지출자 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국 각 지역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졌는데요. 동행과 화합을 위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축제회장이 서울 한복판에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2023 동행서울 누리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표어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는 시민을 위한 사회통합존, 장애인을 위한 재활존과 모두를 위한 문화존 3가지 테마로 구성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만 서울시 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더 편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축사를 전한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도 약자와의 동행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정말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이런 사회, 특히 서울시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양주시 장애인과 가족들이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700여 명을 예상했지만 훨씬 많은 장애 가족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해 수많은 이웃들과 만나는 자리를 기뻐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애인 1인이 1년에 운동함으로써 약 20여만 원 이상의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투자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다비 체육관을 최대한 빨리 착공하여서 양주시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의장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의 기념사는 현장에 함께한 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과 힘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 기관, 단체, 관련된 많은 이웃의 응원, 장애 당사자들의 예술적 재능으로 어울려진 이번 행사는 양주 시민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당연한 일상의 삶이 쉽지 않은 장애의 현실. 그 삶은 국가와 사회의 더 많은 노력은 물론 이웃의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지난 20일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의 식전 공연으로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과 장애인 모델들이 함께 만들어낸 모델쇼에 이어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의 휠체어 국토순례 출발식을 같이 응원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인권의식 증진과 동등한 기회와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국방송 김영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념식에는 진건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수여, 공로패, 감사패 수여,
장학금과 후원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진건 이사장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이 시민들에게 함께 살아감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장애인 등반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로 18번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정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2일 보성군 제암산 자양휴양림에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장애인 등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 당사자 85명과 재가노인 70여 명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고 저희도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서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반대회가 지금 올해로 18번째 이렇게 장애인분들 모시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올 때마다 항상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결국은 서로 나눔으로써 결국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한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한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등반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짝을 지어 숲길을 등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반대회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평소 장애로 인해 나들이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들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도시 텃밭 농촌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며 힐링하는 시간,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13일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의정부시 도시 텃밭입니다.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흙도 밟아보고 또 손수 호미를 잡고 씨앗을 심어보는 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좋아하는 모습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던 의도하고 좀 잘 맞지 않나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전원 생활을 위한 도시 텃밭을 운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휴식, 힐링을 위해 작은 텃밭 가꾸기를 계획했습니다. 숲이 있는 도시 텃밭으로 출동한 발달장애인, 그들의 가족, 지원자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 보입니다. 실내에서 어떤 학습을 받는 것보다는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뭔가를 하나씩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교육이고 바람도 느끼면서 이 시간을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엄마로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고민해야만 하는 장애 당사자 가족의 마음과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의정부시의 또 하나의 시도입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은 텃밭 활동 그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입니다. 땀 흘린 수고가 가져다 줄 열매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8%, 이 절반이 넘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등록장애인 고령화 추세 또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신규 등록장애인도 7, 80대에서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고령사회의 한국, 이에 맞는 보건 의료를 비롯해 고령의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